네, 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. 주간 전망대 김연아, 태문현 기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두 분 결혼하셨어요? 애가 있습니다. 그러시구나. 그렇게 결혼을 빨리 해야 돈도 빨리 모읍니다. 얼마 전에 외신에서 그걸 다루는 기사가 있었어요. 이게 비즈니스 위크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. 그 바탕이 된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 연방회계감사원에서 낸 보고서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제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65세 이상의 1인 가구는 기혼자인 경우보다 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훨씬 높다. 그런 심각한 내용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0년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은퇴 후에 노후 자금을 마련해 놓았을 확률을 따져보면 부부가 가게의 살림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71%가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혼자 사는 남성의 경우는 39%만이 그리고 혼자 산 여성의 경우에는 48%밖에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대요. 혼자 살 때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그래도 높네요. 약간, 네, 약간 높더라고요. 혼자 벌어서 술 마시고 안 되죠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 사람이 벌어서 효과가 나는 것도 있지만은 남자들은 평생만큼 써요 그냥. 제가 아는 그 회사의 신입사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입사해서 1년이 지났는데 1년 지나서 딱 보니까 여자 신입 그 동기들은 1,000만 원을 저축했고 남자 동기들은 빚이 1,000만 원이더라고요. 저도 가끔 불안한 사람들 제가 저기 애들 둘이 없으면 근데 이 월급 받으면 잘 살 수 있는데 맨날 술 받아 먹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술에 대한 욕심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모기가 근데 그걸 통제해주는 사람이 이제 와이프인 거죠. 잔소리와 있으면은 바가지로요?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안 쓰기 때문에 모으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죠. 아무튼 저기 뭐 최근에 그 김연아 선수도 남자친구 공개했으니까 태 기자님도 그래서 좋은 짝은 만나서 저에게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.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? 본격적으로 외신 소식 알아볼까요? 네, 오늘 가지고 온 소식은 첫 번째 소식은 그 채권 펀드 핌코에 관련된 소식입니다. 출처는 파이낸셜 타임즈인데요. 핌코의 채권 왕이라 불리는 빌 그로스의 사진이 이렇게 있고 제목을 보시면 뭐 사면 초가에 몰린 핌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핌코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요. 한때는 뭐 채권 왕이다, 채권 명가다 이렇게 불렸는데 지금은 금융시장이 변화하는데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서 뭐 실적이 되게 부진해지고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고 거기다가 경영진이 내부에서 분열까지 일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시장 상황이 변하는데 이렇게 경영진이 싸우고 자꾸 뭐 실적이 부진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시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럴 만도 한 게 핌코의 경우는 채권 펀드라고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데 투자 비중을 보시면은 90% 이상이 채권에 투자가 돼 있어요. 굉장히 편중이 심하죠. 그에 비해서 뭐 블랙록이나 뭐 다른 경우는 뭐 다변화를 성공적으로 해서 60% 40%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채권 펀드 핌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중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죠. 지금 핌코의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10개월 연속으로 투자 자금이 순유출됐고요. 또 얼마 전에 충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핌코의 그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빌 그로스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빌 그로스의 후계자로 알려졌던 엘 에리언이 갑자기 사표를 내버렸죠. 난 못하겠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투자자들의 걱정은 얘네가 과연 다변화를 잘 할 수 있을까? 새로운 전략을 쓸 수 있을까?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요즘에 느꼈던 점은 되게 유명했던 하우스인데 이렇게 좀 약간
시들시들 아. 부진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남의 얘기 같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. 그게 왜 남의 요새 막 증권사들도 하도 어렵다고 하고 이러니까. 그래서 증권사. 네, 이게 네. 시장에 계시는 금융계 종사하시는 분들로서 이렇게 그 채권왕이라 불렸던 사람이 이렇게 막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면은 좀 감회가 어떠실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. 특히 채권 계시니까. 네, 사실 오늘 기사는 참 저에게 되게 가슴 아픈. 왜냐하면 이제 채권하는 사람은 이 빌 그로스라는 분이 일종의 아버지 같은 우상이죠, 우상. 우상, 예. 네. 그러니까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 금융시장이 사실은 뭐 주식시장 위주로 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투자의 대가 이러면 뭐 다 주식했던 분, 뭐 워런 버핏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. 근데 유일하게 이 채권으로 이 어떤 대가의 반열에 오르신 분인데 요 분이 요즘에 이렇게 몰락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상황이 어디까지가 갔냐면 이 핌코 내에 있는 이제 한 직원이 어느 토크쇼에 가가지고 토크쇼 그러니까 무슨 방송에 가갖고 쉽게 말해서 그 빌그로스 돈 월급 너무 많이 받는다. 빌그로스 2억 달러. 월급이 2억 달러. 연봉이 2억 달러. 2억 달러. 예. 진짜 이사의 어마어마하죠. 임원이었죠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2억 달러를 왜 주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. 또 작년에 이제 핌코가 그 실적을 보면은 마이너스 1.9 정도 이렇게 거의 창립 이래로 이제 손실을 좀 크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시장 상황도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적 부진의 이유가 어떤 시장 상황에서 유래됐다. 예, 그것도 볼수 있다는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지난해 미국 시장의 평균 그 퍼포먼스가 한 마이너스 2%가 넘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벤치마크로 기준으로 본다면 시장을 비트하기는 했어요. 어쨌든 간에.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핑코라고 하는 회사의 대부분의 운용자산이 채권에만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채권이 약하고 주식이 강할 때 뭐 다른 어떤 측면에서 성과를 보존받지 못했던 아니 부분이 그러면 있었죠. 거기서 좀 의문이 들어가는 게 사실 기사를 보면 작년 초에 빌 그로스가 주장하기를 인플레이션이 곧 온다 뭐 네. 이런 이야기도 막 주장했었는데 네.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그 전망이 잘못된 게 예. 그런 전망이 있었다면은 이 국채 비중을 확 줄였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?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뭐 그들의 전략을 제가 계속 뭐 쫓아서 보진 않았으니까. 그럴 수도 근데 있겠죠. 예. 중간중간에 이제 기억을 해보면 신흥국 채권을 좋게 보면서 네. 약간 미국 쪽에서의 듀레이션을 좀 줄이면서 즉 네. 미국 장기채를 좀 팔면서 신흥국 쪽에 좀 비중을 좀 늘린 부분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렇죠. 작년 5월 이후에 신흥국 그렇죠. 채권들이 근데 망가졌죠. 신흥국이 예.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왜냐하면 신흥국이 어쨌든 간에 높은 금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도 약간 좀 보존받을 게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좀 더 처참한 결과가 났죠. 사실 근데 미국 국채 시장 자체도 뭐 좋았다고 볼 수는 없죠. 미국도 아까 얘기처럼 마이너스 2% 신흥국만큼은 정도. 아니지만 예. 그렇죠.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빌 그로스를 보면서 가장 부러운 건 빌 그로스가 올해 몇 살인지 아세요? 연세가? 70. 네. 44년생. 44년 70 저희 뭐 하고 있을까요? 70살 때.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그 업계의 한 우상으로서는 충분히 뭐 네.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제 뭐 테이퍼링 한다 그러면 미국 금리가 계속 더 올라갈 텐데 채권은 끝났다 아니면 주식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핑코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지금? 그래서 뭐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알 필요 없어요. 예, 그냥 말씀. 근데 이제 핌코라는 게 그 이미지 자체가 채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왜 이 자문사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그 남아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보면 몇 해 전만 하더라도 그냥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지금 남아있는 자문사들은 이른바 특색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자문사들만 남은 것 같거든요. 뭐 롱숏 펀드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꼭 자산운용사가 모든 자산을 다 이렇게 취급해서 투자하는 게 맞느냐.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.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오히려 이 채권이라고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 우직하게 요것만 전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. 예. 그리고 채권이라고 해서
물론 주식만큼은 아니지만 이 자산별로 코릴레이션이 또 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미국채를 할 거냐, 신흥국 채권을 할 거냐, 하일 미국 내에서도 하일을 할 거냐, 뭐 국채를 할 거냐. 채권이어도 다 같은 그렇죠. 채권이 아니다. 예, 이런 단기 거죠. 할 거냐, 장기 할 거냐. 얼마든지 시장에 대한 예측성만 있으면 그 어떤 장에서도 채권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.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어떤 한 스타 CEO, 그러니까 빌 그로스라는 그 어떤 그런 아주 거대한 어떤 거목에 의존한 그런 회사의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혹시 그 뭐 핀코의 어떤 클 때는 또 좋은 영향을 줬지만 또 지금 와서 또 문제될 수 있거든요. 그런 그 스타급 CEO들이 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시? 사실 필요는 한 것 같아요. 사실 펀드 이름에 어떤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더 신뢰감이 있잖아요. 사실 일단 돈을 끌어 모아야 수익률도 더 잘 낼 수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싶고 물론 이제 스타 CEO는 필요하지만 이제 그 CEO가 좀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. 네. 우리 같은 우리도 다 금융인들이잖아요, 그죠? 네. 우리 같은 금융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전설로 남는 분이 끝까지 전설로 끝나기를 사실은 좀 그렇죠. 기대를 했었는데 이 전설이 이제 어떤 그 좀 뒷모습이 좀 안 예. 좋으면은 좀 담고 싶었던 우상이 저렇게 된다. 이게 좀 가슴이 좀 한 구석에서는 조금 이렇게 먹먹한 게 좀 있습니다. 예. 나도 저런 모습이 되고 싶었다 그랬는데 저건 아닌데 이렇게. 그러니까. 그래서 아까 마음이 아픈 게 저희 채권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전설인데 예. 전설의 뒷모습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나름 매력이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인은 시장 앞에 평등하다.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항상 제 되뇌 있는데 내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내가 업력이 길건 적건 항상 시장은 어렵거든요.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아마 이제 빌 그로스는 뭐 운용 경력만 한 40년 뭐 거의 40~50년 됐을 거고요. 이분이 또 워낙 그동안 계속 아웃퍼폼을 하다 보니까 과신감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. 좀 독선에 빠졌을 예. 수 있다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조금 운용 전략 조금 놓고 정말로 이렇게 딱 위에서 탑 매니지먼트로서 중요한 결정만 하고 운용에 대한 재량권은 이제 아래로 주면 되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핀코가 문제가 됐던 이유들이 여전히 빌 그로스가 그 위에서 흔들고 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나이가 70이에요. 사실은 이제 판단력이 좀 흐려질 때가 됐죠. 예, 그래서 조금 욕심 났다면 네.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렇습니다. 예. 조금 이제 독선적인 그런 데로 빠진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커버 스토리가 이코노미스트지가 아니네요. 예. 아, 네. 오늘 이코노미스트지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가 주였어가지고 예. 우크라이나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얘기하고 저도 있군요. 예. 너무 핑코에처럼 편중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역시 그 모든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그 태문영 기자입니다. 예. 그럼 다음 외신 전해 주시죠. 네,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가지고 온 소식입니다. 이게 그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요.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미국 증권 당국이 월가 은행과 기업의 복잡한 채권 거래, 그러니까 이게 CLO거든요. 그래서 이 복잡한 CLO의 채권 거래를 뭐 무슨 위험이 있는데 그걸 숨기는 게 아니냐. 그래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아시다시피 그 2008년에 그 CDO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곤혹을 상당히 치렀기 때문에 지금 미리 사전에 나서서 CLO 점검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많이 힘을 얻고 있고요. 시장이 왜 CLO에 갑자기 눈을 뜨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물론 뭐 저금리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됐으니까 뭐 위험은 좀 높더라도 수익이 좀 나는 걸 찾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CLO로 많이 옮겼다 이러면서 발행량이 급증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. 그거에 대한 수치를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. 보시면은 이게 이때 훅 감소하고
작년에 확 증가하고 그렇네요. 이제 여기는 이제 올해 1분기까지예요. 1분기까지인데도 꽤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죠. 이렇게 아직 급증했다고. 1분기가 덜 네, 끝났는데도 그쵸. 저 정도면은 지금 3월까지. 막대를 4배 이상 확대한다면 그렇네요. 저기 금융위기 직후에는 뭐 거의 사라졌다가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또 다른 위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약간 경각심이 있는 것 같아요. CLO라는 게 사실 네. 우리한테 그렇게 뭐 탁 와닿는 그런 금융 상품은 아닌데 네네. 마침 오늘 그 그러게요. 채권 전문가인 예. 우리 그 박정인 연구원이 나왔으니까 CLO 좀 설명해 어떻게 주시죠. 예. 뭐 저 때문에 외신 그 하신 건지. 우리 이렇게 궁금한 미리 김에 뭐라고. 아, 다 계획된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 뭐 용어가 많이 있어요. 뭐 CDO도 있고 CLO도 있고 CBO도 있는데 가장 상위 개념은 CDO입니다. 그래서 이제 얘가 부채담보부 증권인 거고요. 부채담보부 증권의 종류 중에 CLO는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거고 CBO는 회사채를 담보로 한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조금 구분하시면 되고 이제 어떤 그 컨셉이냐면 이제 쉽게 보면 이제 은행이 그 신용도가 떨어지는 이제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이렇게 대출을 이제 해줬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얘가 대출 만기가 있으니까 그게 묶여 있죠.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묶여 있는 게 싫은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 풀링을 해다가 SPC라고 하는 이제 가상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또 다른 채권을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채권을 이제 투자에 팔아요. 그러면 이제 은행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묶여 있는 자금을 유동화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고 그걸로 또 대출을 합니다. 그러니까 1차 대출하고 유동화해서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2차 대출. 이게 계속 몇 번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서브프라임 자체 2007년도 문제됐던 게 이제 이런 형태로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키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마치 이 통화 승수가 이제 뻥튀기 되는 것 같은 이제 효과를 누렸던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금융위기 터지고서는 잠잠해졌다가 이게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네요. 저기 대출을 해줬다가 그 돈이 만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대출하기에는 좀 그렇죠. 감질나니까 이 계속 이렇게 또 전문 용어가 예. 있어요. 전문 용어. 깡. 깡. 깡입니다. 깡. 근데 저는 부채가 깡입니다, 부채살 타법이 이렇게 좀 예. 연상이 돼요. 이게 그렇죠. 예. 제가 하니까 별로 어감이 안 사네. 했을 텐데 이게. 네. 일단 그러면 이제 CLO라는 거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, 근데 미국 채권 시장이 정말 그렇게 안 좋나요? 그 어떻게 보세요? 저기 제가 생각에는 CLO가 작년, 재작년에 이렇게 많이 급증을 했다. 사실 그럴 만한 미국의 여건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돈이 많습니다.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와 있고, 그러니까 미국이 뭐 현금성 자산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. 왜 그러냐면 일단은 돈 많이 벌었습니다. 계속 비용 줄여가지고 이자 비용 워낙 떨어졌었고, 뭐 실직자 널려 있으니까 인건비 올려줄 필요도 없었고 물건 별로 안 팔려도 돈 많이 벌었거든요. 투자도 안 했었고. 그런데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많다라는데 이 CLO를 이렇게 많이 찍었다라는 건 결국은 실제로 여기에 언더라인 에셋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투기 등급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이 가능할 예, 것 같아요. 참고로 이 CLO에 들어가는 채권은 트리플 B급 이하입니다. 그렇죠. 투기 회사채도 등급인데. 발행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. 예. 네. 그런데도 그런 대출 채권, 그러니까 결국은 언더라인 에셋 기업 은행이 그런데 대출을 해줬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만큼 뻥튀기가 됐었던 그렇죠.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렇게 대출을 해준 또 작년에 기업들이 현금이 그렇게 많았는데 굳이 대출 받을 이유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많았다라는 건 결국은 진짜로 쓰레기 같은 애들한테 엄청나게 대출을 했고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뻥튀기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거든요. 기업이 전반적으로 현금성이 많은 자산, 현금성 자산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상한 데 많이 간 거는 같아요. 그러면 숨을 문제는 쉬어가면서 진짜 이게 터지면 문제는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은 안 합니다. 진짜 거지 같은 데만 있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완전한 거지. 아 근데 자, 우리 그 의문이 드는 게 그거예요. 왜 사람들이 그런 거지 같은 것을 샀을까? 예. 지금 우리 윤창용 연구원 말을 결국은 들으면 정부가 뭐 보증해준다, 우리는 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준다 이런 거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깜짝같이 속이는 거죠. 눈속임을 하는 거죠, 사실은. 예.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정상적인 금리가 너무 싸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. 그래도 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경우가 지속되면 사람들이 그 위험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사실은 그거 해가지고 큰 그 낭패를 봤던 게 불과 5년 전, 6년 전인데 맞아요. 또 그런 것을 상당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. 왜 그런 것 같습니까? 말씀하신 대로 좀 잊은 것 같아요. 5년이면 충분하다 예. 이거죠. 욕심 때문이죠, 네. 욕심. 욕심. 사람 금리는 욕심 낮고 돈은 때문이죠. 많은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위안화 예금이
이렇게 늘어나는 거 봐도 투자해서 수익 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.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 중위험 중수익. 위안화 예금이 늘어났다는 건 딴 데 가면 다 해먹었습니다. 우리 제일 꼴뚜발이에요, 뻔해요. 자, 이제 꼴뚜발이라는 것은 진짜 어느 나라 말이에요? 예. 돈은 많고 예. 수익은 내고 싶지만 우리 투자할 만한 윤창용 데가 연구원이 저기 멀리 여기서 좀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오셨어요. 죄송한데 고향이 어디세요? You are my destiny. 그대 근데 사실 저희 박사님 같은 고향 출신이거든요. 아, 진짜요? 예. 어디입니까? 저는 완벽하게 서울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예. 왜 이렇게 웃으시지? 잘 이해가 안 됩니다. 어쨌든 뭐 이야기를 이제 우리 오늘 외신은 주로 이제 채권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 네. 그 채권에서 사람들이 이제 채권왕의 몰락도 받고 그다음에 또 미국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위험한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가고 있다 이런 그 좀 저 그것도 예. 궁금해요. 혹시 CLO 말고 혹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위안화 예금이라던가 위험한 상품이 뭐가 있을까? 그게 제 경험으로는요 위험하다 싶어 규제를 하면은 또 뭔가 만들어요. 그렇죠. 예. 맞아. 구멍을 뚫어서 만들어서 또 나중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런 짓을 했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 많이 팔린 것들이 예. 제일 위험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기사에 많이 등장하는 거. 자, 예.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. 오늘 마무리는 특별히 우리 여의도의 김동률, 박종인 연구원의 노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. 박수를 보시죠. 봄이 왔네요.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, 그대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.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면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.